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의 51대 49로 2%포인트 차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합주는 계속 팽팽한 상황에서 비욘세가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일 LA에서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어 곳곳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극심한 교통정체도 예상됩니다. 캐런 베선 LA 시장은 메트로 서비스를 늘리고 교통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A 검찰은 198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메넨데즈 형제에 대해 재선고를 권고했습니다. 또 가석방되기 위한 절차를 판사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명품 중고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용의자 5명이 정문 유리를 깨고 매장에 침입해 물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경비원까지 공격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열흘 남짓 남은 미국 대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의 51대 49로 2%포인트 차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합주는 계속 팽팽한 상황에서 해리스 진영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팝스타 비욘세가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지난 21일에서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9%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관 지난달 조사에선 해리스가 4%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한 달 사이에 역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도 트럼프 47%대 해리스 45%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7개 경합주 조사에선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 등 4곳에서 앞섰고 트럼프가 조지아 등 3곳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여서 여전히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 sad part about that is he's trying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bably the toughest job in the world, and he's exhausted. And I'd like to begin by asking a very simple question.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팝스타 비욘세는 현지 시간 금요일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테일러 스위프트도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수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복귀하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를 2초 안에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기밀 유출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우체국 우편함에 불이 나면서 선거 투표지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닉스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쯤 7번가와 인디언 스쿨 로드 지역의 우체국 우편함 안에서 불이 났으며 이로 인해 12개 이상의 투표용지와 기타 우편물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영상을 확보해 35세 여성 디터 클로프콘을 체포했으며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트 갈레고 피닉스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지역과 연방 기관들과 협력해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LA에서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어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극심한 교통정체도 예상됩니다. 우선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가 43년 만에 맞붙는 월드 시리즈 첫 경기가 내일 오후 5시 8분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또 지난 22일 개막한 NBA 농구 경기가 내일 LA 크립토 아레나에서 열리는데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가 맞붙어 팬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학과 고등학교 풋볼 경기도 예정돼 있는데 엑스포지션 파크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는 USC와 뉴저지 러커스 대학의 풋볼팀이 경기를 치릅니다. 또 잉글우드 소파이 스타디움과 오렌지 카운티 산타애나볼에서 고등학교 풋볼팀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인투잇돔과 기아 포럼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열리는데 인투잇돔에서는 핑크 플로이드로 유명한 데이빗 길모어가, 기아 포럼에서는 제프린의 이엘로가 무대에 오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 서비스를 늘리고 교통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A 검찰은 198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메넨데즈 형제에 대해 재선고를 권고했습니다. 또 가석방되기 위한 절차를 판사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21세였던 라일 메넨데즈와 18세였던 에릭 메넨데즈는 아버지가 에릭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모가 자신들을 죽이려 할까 두려워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6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3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해왔는데 이들 형제의 친척들은 여러 해 동안 석방을 요구해왔고 이달 초 LA 검찰이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들 형제의 스토리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들의 사연을 소재로 한 드라마 몬스터즈를 방영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명품 중고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24일 새벽 5시쯤 뉴서울 호텔 상가에 있는 명품 중고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 용의자 5명이 명품 중고 매장의 정문 유리를 깨고 잠금 장치를 부순 뒤 매장에 침입해 물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용의자들은 경비원까지 공격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5 male suspects entered the business through the front door, pushed the security guard out of the way, ransacked the business, dark hoodies, wearing masks. 특히 피해 매장은 관할 올림픽 경찰서와 불과 한 블락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주민 불안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스모크샵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뒤 5일 만에 또 발생한 한인타운 강도 사건이며 지난 21일 LA 다운타운 고급 아파트에서는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7개월 동안 렌트비도 내지 않고 무단 거주한 뒤 집 내부에 쓰레기까지 방치한 채 강제 퇴거되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한인 임모 씨는 지난 3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인 이모 씨에게 방을 임대했습니다. 한인을 도우려는 마음에 배경조사나 보증금 없이 한 달 750불의 입주를 허락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임 씨는 나가길 거부했고 7개월이 지나서야 시리프에 의해 강제 퇴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임 씨는 변호사비 등 $10,000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택의 거실과 냉장고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수도요금은 평소와 비교해 5배 이상 나왔습니다. 특히 이 씨가 추방된 뒤에도 그의 물건들이 남아있어 청소나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임 씨는 호소했습니다.
UCLA의 교수가 낮은 임금 때문에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밝힌 후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맥키운 UCLA 물리학 교수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낮은 급여로 인해 노숙자가 됐다는 영상을 게시한 후 UCLA가 자신이 맡은 가을 학기의 모든 강의를 동의 없이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모든 가을학기 강의를 취소한 것은 UCLA 대학이 보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CLA 측은 맥키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서 맥키운 교수는 지난 8일 UCLA로부터 이번 학기에 $70,000를 받게 됐다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해 웨스트우드 지역의 평균 렌트비인 $3,700를 감당할 수 없어 노숙자 신세가 됐다는 영상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캐주얼 신발 제조업체인 크록스가 출시한 반려견 전용 크록스가 완판됐습니다. 크록스는 어제 하루 한시적으로 판매한 반려견 크록스가 단 하루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전용 크록스는 매년 고객들의 영감을 받아 제품을 출시하는 크록토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용품 기업인 바크와 협력해 개발했습니다. 크록스를 신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펫 전용 크록스에 대한 요청도 수년 동안 쏟아졌으며 가장 작은 사이즈의 크록스를 신은 반려동물 사진이 각 SNS에 올라오면서 반려동물 전용 크록스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반려견 크록스는 녹색과 분홍색 두 가지로 반려견이 소유주와 함께 커플로 신을 수 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용령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중동 소식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자 지구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을 며칠 내 다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난민들이 모여있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셰이크 무함마드 카타르 총리와의 회동을 마치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We do anticipate that the negotiators will be getting together in the coming days. 카타르 총리도 회견에서 신와르 사망 이후 하마스 지도부와 다시 접촉했다며 도하의 하마스 정치국 대표들과 지난 며칠간 회동이 수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각각 휴전 협상 중재국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재개될 조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리니아 국장에게 카타르 도하로 건너가 인질 석방 협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리니아 국장은 도하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카타르 총리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집트 대표단이 휴전 협상 재개를 위해 카이로에서 하마스 측과 회동했다는 외신 보도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하마스를 이끌던 강경 성향의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이후로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자 지구의 난민 거처로 쓰이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았습니다. 현지 의료 당국에 따르면 최소 17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에는 11개월 아기 등 어린이 7명이 포함됐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첫 병력이 교전이 한창인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군 파병 논란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국에서 연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 파병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진이 있다면 뭔가 있는 거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해당 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и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т процесс.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첫 병력이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진격에 나서 일부 영토를 점령한 뒤 현재까지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러시아 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장성급 3명이 이끄는 12,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단급에 해당하는 대규모 병력입니다. 이 정도 병력이 작전 권한도 없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시를 따르는 건 사실상 용병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특수부대, 폭풍군단 외에 다른 부대 소속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추가 파병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국감장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 답하는 문자가 포착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신북풍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선전포고로 문제 삼으면 한반도에 안보 위기 사태가 초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의원은 북한 파병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개인 대화를 악마화한다고 반박했고 김 장관은 정부 방침이나 방향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선 대북 전단단체 박상학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의원들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네, 지금 국민이 어쨌단 말입니까?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자 수만 명을 러시아에 파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러 간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 파견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때 북한이 날려보낸 전단지가 행사장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오물풍선을 개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나 1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두다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 직전 청사 창틀에서 전단지들이 떨어집니다. 바람에 날린 전단지들이 행사장에 굴러다니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쫓아가 수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남 전단이었습니다. 이번까지 30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이 쓰레기 대신 전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를 남한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김정은과 김주애를 비난하는 대북 전단이 나온 데 대한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정확히 용산 청사 위에서 오물풍선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 어제 새벽 5시쯤 대통령실 주변 상공입니다. 통상적인 오물풍선보다 큰 풍선이 날아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새벽에 오물풍선 2세트를 봤는데 둘 다 그 풍선이 4개짜리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 2개를 묶어 띄우다가 점차 3개, 4개, 5개짜리 묶음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며 거기에 GPS를 달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물풍선 GPS는 위치를 북으로 송신하는 방식과 사전에 지정한 위치로 가면 발열 타이머를 작동시켜 쓰레기를 투하하는 방식 등 2가지로 분석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새벽 보낸 풍선들을 수거해 특정 위치 발열 타이머 작동 방식에 GPS가 장착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최근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에서 잇따라 강도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인들을 잡고 보니 SNS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나타나서 사람들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단독주택,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집 주변을 현장 감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70대 남성이 양손과 발이 묶인 채 주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窓が開いててカーテンだけだったんですよ。家の中暗いし、まさかこんなこと起こってるなんて夢にも思わないから。 경찰 조사 결과 주택 유리창이 일부 깨졌고 집에 있던 180만 원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치바현에서는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사는 집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2명이 침입해 2사람을 묶은 뒤 현금과 차량을 갖고 도주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2달 동안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일본 수도권에서 10여 건의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범죄는 특정인이 SNS를 이용해 실형자를 모집한 뒤 익명 앱을 통해 지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범들은 잡히지 않은 채 실행자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잇따른 강력 범죄로 불안해진 시민들은 경비업체 상담을 의뢰하거나 CCTV 등 예방 장비를 서둘러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현관 보조 잠금 장치와 옥외 센서 등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5배 늘었습니다. いつ起きるか分かんないんで、家族を守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そういう装備をつけなければ守れない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ね。 이시바 총리는 추경을 통해 순찰 강화 예산을 늘리고 SNS 범죄 정보 파악 능력을 키워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남미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대회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브라질에서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원정 응원을 온 우루과이 축구팬 수백 명이 1시간 넘게 가게에 불을 지르거나 물건을 훔치다 체포됐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남성들이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뛰어다닙니다. 경찰을 향해 돌과 유리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무법천지 상황에 현장을 생중계하는 방송 앵커들도 당황해합니다. Botaram fogo em objetos e em motos e tudo As mais. motos, essas E, eu imaginei agora há obviamente, pouco, né? Agora há pouco essas, ó. Essas da deveria haver moto. prisões em massa. 현지 시간 2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서쪽 해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미 축구 클럽 대항전의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우루과이의 페냐롤 팀 팬들이 상대팀 보타포고의 연고지에 도착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페냐롤 팬들이 물건을 부수고 불을 지르거나 상점을 약탈하는 등 난동이 이어졌습니다. 충돌이 격렬해지면서 이들이 타고 온 버스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응원단 중 한 명이 빵집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 붙잡히면서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포의 난동은 80분간 이어졌고 경찰이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한 끝에 진압됐습니다. 250명 이상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 a gente vê uma cena de verdadeiros animais, né, se degladiando no meio da rua, colocando em risco a vida das pessoas, o lazer. 페냐롤 팀 응원단은 지난달 브라질 플라멩고 팀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지난 2019년엔 두 팀 응원단이 충돌해 한 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브라질 리우 주지사는 이번 충돌에 연루된 우루과이 팀 팬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고 경기장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온라인 준비반을 개설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각종 위원회 모임 내용에 대해 한국어 등 통역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합니다. LA 시의회는 주요 외국어 서비스 추진안의 후속 작업으로 총 49개의 주요 회의 내용을 한국어를 포함한 스페인어와 알메니어, 중국어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온라인 준비반을 개설합니다. 교육원은 남가주에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시험 응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시험 온라인 준비반 강좌에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강좌를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미술관인 위트니 뮤지엄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25세 이하 관람객들은 무료로 입장시킵니다. 위트니 뮤지엄은 젊은 연령층의 뮤지엄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25세 이하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들록세틴이 독성 화학물질 검출로 인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들록세틴에서 먹을 경우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인 N-니트로소 들록세틴이 검출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2월이며 랏 번호는 220128입니다. 일리노이주 재무국이 14만 명의 주민들에게 체크를 발송했습니다. 마이클 프레릭스 일리노이주 재무관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머니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환급이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 돈, 상속되지 못한 재산 등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550건 이상의 유성 목격 보고가 이어졌다는데 그 신비한 장관부터 확인해 보시죠. 빗덩어리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떨어집니다. 지난 21일 오후 관측된 대형 유성인데요. 북아메리카의 5대 호수 중 4번째로 큰 호수인 이리오 하늘을 밝히며 떨어진 이 유성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등 무려 미국 10개 주에서 관측됐습니다. 선명한 녹색빛을 띤 유성도 목격됐으며 유성이 하늘을 지날 때 큰 굉음이 함께 들렸다는 신고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고속으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밝은 빛을 내는 파이어볼급의 유성은 특성상 순식간에 떨어지고 보통 낮에 나타나 햇빛에 가려지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목격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날 떨어진 유성이 여러 번 봤던 평범한 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 마치 몇 초간은 지구에 충돌하는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전통이라고 하면 계승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낡고 지루한 느낌부터 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민속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통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런 풍경을 만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잘 차려입은 남성들이 흥겨운 춤 공연을 선보입니다. 정식 무대가 아니라 승객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인데도 현란한 춤 동작을 거침없이 쏟아내는데요. 살짝 민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구경하는 승객들 표정은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사실 이 남성들은 헝가리 출신의 댄스팀인데요. 발박자와 박수 소리로 흥을 돋우는 헝가리 민속춤을 바탕으로 감각적인 공연을 선보여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인기에 힘입어 세계의 유명 도시를 돌며 공연도 펼치고 있는데 헝가리 전통춤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한 여성이 차고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그런데 쭈그려 앉아 차고 문을 여는 사이 차가 여성을 향해 움직이는데요. 중국 안후이성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 현장입니다. 알고 보니 차에 두고 내린 아이가 실수로 엑셀을 밟은 건데요. 여성이 시동을 끄지 않고 차키도 꺼내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것 또한 사고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차고 문이 다소 유연한 재질의 셔터였고 차의 속도도 빠르지 않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만하면 하늘이 도왔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